리엔장의 수요 살롱. 네,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죠? 네, 저희랑 같은 시간대에 음악 FM에서 저녁 스케치 진행하시는 이 DJ 배미양 씨의 목소리로 리엔장의 수요 살롱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다. 저희 사자키 얼마 전부터 이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 소설가 장강명 씨와 우리 사회문화 현상 이것저것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반응이 좋아서 이 격주 수요일 고정 코너로 만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을 잡학하고 박식하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 이태광 장강명의 수요 살롱. 경희대학교 이태광 교수, 소설가 장강명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강명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2주에 한 번씩 보겠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뭐 다양한 현상을 바라보는 거니까 그래서 한 주제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냥 두 분의 생각을 거침없이 우리 청취자분들과 교감하는 그런 시간을 꾸며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의 주제가 혹시 들어보셨나요? TMI. 교수님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TMI? 네, TMI는 제가 인터뷰도 했습니다. 맞다. 제가 몇 달 기사 전에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했던 것 같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기자분이 여쭤봤을 때 저는 이제 저한테 TMI는 스리 마일즈 아일랜드 원자력 발전소 사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스리 마일 아일랜드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잖아요. 예, 그 때문에 예. 이제 원전에 대한 경각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반원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 이제 그런 그걸 생각했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TMI가 또 그거 말고 최근에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놀이입니다, 놀이. TMI가. 이게 뭐의 약자예요?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Too much information. 네, 원래는 이제 정보가 너무 많다. 네, 정보가 너무 정보 과잉을 뜻하는 신문 방송학 용어인가요? 미디어 용어였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그냥 미디어 용어로 학술적 용어로 통용되는 게 아니고 그냥 TMI라고 이제 쓰는 거죠. 놀이가 됐다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술자리 같은 데서 너무 제가 이제 장경명 씨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 장경명 씨가 뭐 어디 가서 이빨을 했다라든가 어느 치과를 다닌다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뭘 좋아했다든가 이런 것 시시콜콜하게 내가 이야기를 하면 TMI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이제 알고 싶지도 않은 걸 자꾸 가르쳐 주는 거죠. 저희 코너 자체가 TMI겠네요. 괜찮네. TMI 살롱. TMI 살롱? 이름 좋다. 장강명 씨는 처음 들어봐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제 아내가 이제 유학 생활을 했거든요. 아내 얘기로는 그 영미권에서 좀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뭐 이런 뉘앙스로 누가 뭐 그쵸. 자기 애기 얘기 너무 많이 한다든가 뭐 자랑한다든가 할 때 뭐 TMI 뭐 이런 약간 비꼬는 뉘앙스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상대방이 장광설을 늘어놓을 때 TMI야 그러면 말 그만해 이런 뜻이란 말인 거죠. 뭐 약간 핀잔 주는 그런 뉘앙스. 원래 이제 우리나라 말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 용어가 있긴 있어요. 안물안궁이라고 있어요. 안물안궁. 저는 TMI 번역을 하고 보는데 안물안궁이 최근에 이제 TMI 밀려가지고 안 물어봤어, 안 궁금해. 그런 거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 이런 뜻인데 안물안궁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TMI라는 말이 요즘 이걸 밀어내고 조금 대세가 된 것 같아요. 안물안궁이 더 나은데요? 그러게요. 근데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이 이제 TMI가 왠지 영어 단어에다가 뭐 약자고 하니까 좀 더 있어빌리티라 그러죠, 그런 거. 있어빌리티. 그러니까 최근 이제 젊은 세대들은 특히 어린 세대들, 10대들 같은 경우는 영어에 아무래도 익숙하니까 이 TMI가 사실 미드에도 많이 나옵니다. 미국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영미권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용어고 우리한테도 안물안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 이게 새로운 놀이로까지 확산된다? 그렇죠. 이제 이게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간 저널리즘 이런 데서 너무 많은 정보를 줬을 때 이제 중요한 정보가 묻혀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하나의 현상을 지적하는 말이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그냥 놀이가 돼가지고
약간 이제 상대방을 약간 귀찮게 만드는 그런 걸로 쓰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가볍게 너무 이제 심각하게 쓰는 건 아니고. 아니 상대방을 약간 핀잔 주는 거라고 좀 아까 장강명 씨가 그렇죠. 그랬는데 상대방을 귀찮게 만든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TMI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제 괴롭히는 장난스럽게 이제 괴롭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지금 뭐 감옥에 계시지만 그분의 그 생일과 결혼 기념일과 당선일이 같아요. 12월 19일인가 그래요. 그래 그게 같다든가 뭐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니 그거 누가 궁금하냐 그게 알아서 뭐 하냐 이제 이런 거예요. 쓸모없는 이제 정보, 가치값이 없는 정보를 가르쳐 주면서 마치 이제 생색내듯이 이야기하는 것. 근데 이게 이제 놀이가 되었을 때는 말 그대로 그냥 이제 상대방을 약간 이제 고의로 괴롭히면서 장난치는 같은 분위기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주로 SNS에서 뭐 그렇게 사용자들이 젊은 사용자들이 시시콜콜하게 이런저런 별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잠깐 눈길 끄는 정보 이렇게 얘기하면서 TMI 놀이다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얘기한 TMI랑 이 TMI 놀이는 조금 다른 현상에 같은 이름을 붙인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거는 이제 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서구화되고 개인주의화 되면서 조금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거리두기.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사실 안물안궁이라는 말도 신조어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인간관계라는 게 상하관계가 아니면 만약에 이제 대등한 관계면 무조건 가까운 게 좋다. 으쌰으쌰한다. 뭐 한마음이 된다. 이런 거 좀 강조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 개인주의가 좀 퍼지면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가까운 사이 우리 아니잖아. 그리고 이 정도 좀 거리 좀 지켜주고 싶잖아.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고 TMI 놀이는 제 생각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뭐 일본의 문학평론가 중에 아즈마 히로키라는 사람이 오타쿠들이 어떤 문화를 소비할 때 뭐 데이터베이스 소비라고 자팍 이제 서사 없는 어떤 자질구레한 지식들을 이렇게 읽고 습득하면서 즐긴다. 이런 용어로 부른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는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딱히 서사가 되지는 않는데 자질구레한 잡학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식으로 즐기는 거. 요즘 뭐 지대널야 글쎄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하지만 뭐 알쓸신잡 이런 것도 좀 그런 일환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퀴즈 프로그램 같은 거 그렇죠.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때 있었던 현상이 인터넷 오면서 퀴즈 프로그램들이 싹 사라졌다가 이런 식으로 좀 부활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네. 저는 근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사화되지 않는 잡학에 대한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맹조주의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일본 문화 중에 진지충이라는 말이 있어요. 진지충. 또 레알충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진지한 벌레. 그렇죠. 이제 충은 이제 벌레는 아니고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레알충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 오면 벌레가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는 이제 이 진지충 또는 레알충을 벌레로 쓰고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일본에서 레알충이라고 할 때는 레알충이 충실할 때 충실해요. 그래서 너무 레알에 충실하다는 거죠. 너무 디테일에 충실하면 비웃음을 이제 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너무 이제 너디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이제 오타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타쿠가 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오타쿠로 불리는 걸 두려워하는 게 있단 말이죠.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곧 지금 방송되고 있어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고독한 미식가 같은 경우도 사실 음식 오타쿠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면 그 앞에 나오는 서사가 너무 아주 진지하잖아요. 약간 진지해서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과도하게 진지하게 해서 오히려 웃기게 혼자 만드는. 음식을 먹는 것에 자유 뭐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역전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게 너무 본인한테 오타쿠라 불리면 레알충 불리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역전시켜가지고 이제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생겼다고 말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다 이제 좀 레알충이 되고 싶기도 하고, 레알충으로 불리기 싫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레알충에 대한 존경심도 있는 반면에, 또 본인은 그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약간의 그 질투심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적혀서 나온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자팍을 얘기하면서 약간 자기 희화화를 하면서, 너무 또 레알충이 되면, 기게 만들고, 너무 진지하면 또 분위기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최근에 어떤 그런 그 우리나라를 비롯해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 코드가 행복인 것 같아요. 행복. 그러니까 항상 즐거워야 되고 항상 좋아야 되고 SNS 같은 게도 결국 자기의 즐거운 모습을 보이는 거지. 거기에다가 자기의 슬픈 모습을 계속
게시하게 되면 사실 예, 친구들이 예. 끊겨 나갑니다. 예. 그죠? 항상 즐거운 걸 보여줘야 되고 그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얼핏 생각이 나는 게 이게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거, 자기한테 재밌는 것만 이제 골라서 취할 수 있잖아요. SNS에서는 그런 영향도 좀 있지 그렇죠.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로 이렇게 TMI라는 게 사람 얘기하는 경우가 많던데, 뭐 김정은이라든가 그렇죠. 뭐 아이돌 뭐 이렇게 멤버라든가 얘기를 할 때 김정은하고 나이가 같은 사람들은 누구 쫙 막 나오죠. 그런 거죠. 예. 그런 게 TMI. 네. 어떻게 그런 게 들어도 궁금하세요, 서사는 안 근데? 되는데. 전혀 궁금하지 않죠. 근데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아느냐. 그러면 사실 그게 이제 금방 장용현 선생님이 말한 그런 지식에 대한 약간 희화화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쓸데없는 지식인데 근데 마치 그걸 막 이야기하면은 있어 보이잖아. 이게 근데 최소한 소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SNS에서 보게 되는 대부분의 정보는 소음인데 네. 소음은 조금 벗어난 것 같고 어느 정도 지식 수준은 이렇게 그렇죠. 한 줄짜리 지식은 되는 건데 그게 뭐 서사까지 이어지는 어떤 맥락 있는 지식은 아니고 그냥 단편적인 지식인데 그런 거를 이제 백과사전 훑어보듯이 데이터베이스 소비를 하면서 특히 사람에 대한 거 중에서 이제 좀 그래도 좀 유명 인사, 셀럽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좀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까워지는 것 같고. 아하. 예. 이 연예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각종 뒷담화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옛날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이 TMI의 하나로 이게 치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원래는 이제 이게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오타쿠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 이제 팬덤이라는 것이 결국은 오타쿠 문화가 집단화된 거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팬덤은 실질적으로 한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한 셀럽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 팬덤, 이 집단 내에서는 서로 경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 셀럽 또 아이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내가 더 많이 알아. 예, 경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별별 희한한 걸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걔가 어디 가서 뭐 어느 편의점에 가는 줄 아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전시하게 돼요. 그 게시판에다가. 그게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 그 팬덤 밖에 있는 분들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저런 걸 왜 알아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이제 거기에 대한 약간의 쉴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이제 사실 우리가 이런 걸 하지만 우리도 이런 게 웃기다는 걸 알아라고 이제 한마디 해주는. 예. 그러면서 한번 이제 자기들을 이렇게 워싱을 하고 가는 거죠.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팬덤 안에서는. 그러니까 팬덤 전체적으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면들을 알면서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구 주량이 얼마고 신발 사이즈가 그렇죠. 얼마고 잠버릇 얼마고. 근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뭐 우리 어머니가 뭐 할머니 병간호를 하는데 뭐 어제 할머니가 기침을 몇 번을 하셨고 가래를 몇 번 뱉으셨다 이런 거는 TMI 뭐 내 직장 상사 애기가 뭐 배앓이를 했다 이런 거 알고 싶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시시콜콜 알고 싶다. 또 그런 인간관계를 가능하게 하잖아요. 온라인 인간관계라는 게. 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해는 가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인간관계가 가상화되는 그것도 이제 뭐랄까 그 아이돌 멤버들이 현실에 있는 인간이 아니라 마치 뭐 아이콘이나 뭐 이렇게 캐릭터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만드는 것 같은 중요한 그런 지적을 느낌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TMI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셀럽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네. 정보라는 것도 가치를 획득하는 방식도 결국 그 대상,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대상이라는 것도 결국 그 정보에 그죠? 어떻게 이제 연루되어 있는가 대단히 중요한 그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 TMI라는 것도 소외를 이제 보여주는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관계에서 소외를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셀럽 같은 경우는 정보가 굉장히 가치가 있지만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정보라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런 초상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 셀럽들에 관한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난 그거 별로 알고 싶지 않아. TMI야.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의미에서 그 팬덤 바깥에 나갔을 경우에는 네. 그게 이제 너는 뭘 그렇게 그런 거 시시콜콜 다 알고 있느냐라고 이제 한마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너무 레알충이 되면 너무 이제 그게 TMI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그 TMI 문화의 놀이 문화의 일종 아닐까요? 사실은 굳이 듣기 싫으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뭐 차단을 하든지 뭐 구독 취소를 하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그냥 이렇게 어떤 그런 시시콜콜한 걸 가지고
갖고 논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어떤 코드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뭐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속내를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두 분 얘기를 듣다가 생각나는 게 이게 이제 예컨대 직장 내에서의 상하 관계와 같은 권력 관계가 반영돼 있다고 했을 때 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말 듣기 싫은데 이 상사가 자기 옛날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이야기 막 장광설을 늘어놓고 막 이러잖아요. 네. 반복해서. 그것도 반복해서. 네. 그러면 보통 부하 직원들은 거기서 맞장구를 쳐주고 막 이게 옛날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요즘 이 TMI는 거기까지 가나요? 직장 상사가 하는 그런 얘기도 그게 이제 원래 저희 이제 듣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그게 할 수 있나요? 안물안궁이었어요. 그게 안물안궁이고 예. 물론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상사에게 안물안궁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뒤에서 이제 뭐 SNS에서 그냥 뒷담화로 이제 이렇게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안물안궁도 많이 알려지니까 또 TMI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TMI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내가 알고 싶지 않은 정보를 준다는 것이 사실은 포인트고, 그러니까 사실 알고 싶지 않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그런 정보를 알기 싫은데 왜 나에게 그런 쓸데없는 정보를 주느냐에 더 가깝다고 봐야죠. 요즘 베스트셀러 순위에 책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른 책 중에 제목이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처하는 방법? 맞아요. 뭐 이런 네. 책이 있더라고요. 예, 정문정 작가님이 예, 쓰신 예. 건데 이게 약간 그런 거에도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하 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한국어 사용자들이 흔히 뭐 상대방의 사생활을 이렇게 쑥 들어가가지고 물어보는 거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 굉장히 기겁하죠. 그리고 거기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뭐 그 무례한 아까 그 정문정 작가님의 책은 꼭 그런 사례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욕구 자체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무례하게 나를 대하지 말고 어느 정도 거리를 지켜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뭐 오프라인에서 그런 거 당당하게 얘기할 수준은 아니겠죠. 하지만 조금씩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대체로 정보 과잉 시대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 그 다음에 공동체보다는 개인주의화로 옮겨가는 시대적 배경, 네. 또 SNS를 통해서 온갖 정보가 빠르게 유포되고 또 특히 동료의 사람들끼리는 빠르게 그 정보를 공유하는 어떤 사회적 환경, 이런 것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궁금하면 언제든지 찾아보면 나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세태의 모습이기도 하고. 아, 저희 이 TMI로 끝날 뻔했던 이야기에 서사를 입혀주시네요. 네. 정리를 확 해주셨네요. 오래전부터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 이게 어떤 컴퓨터 공간이나 유튜브 공간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별의별 걸 순식간에 조합해서 순식간에 뭘 만들어내서 뭐 이렇게 올리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다. 그만큼 이제 인터넷에 정보가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추세는 아주 점점 더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과잉 접속이라는 말도 있는데 결국 이게 SNS라든가 인터넷이 없으면 이제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과거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접촉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기였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빨리 정보를 취합해서 서사화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그런 것에 포섭되지 못하는 그런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정보들은 또 이제 쓸모없는 취급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뭐 한 10년 전쯤에 자기들끼리 잉여 문화라고 하던 거에 좀 그렇죠. 후손인 것 같긴 한데요. 그게 뭐 그냥 놀이로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또 뭐 약간의 기우가 있다면 노파심이 있다면은 그게 혹시 현실에서 지금 뭔가 좌절을 하거나 기회가 없어가지고 에너지가 거기에 쏠리는 거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하. 이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딴 거 할 일이 없어서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잡학이라도 모으고 보자. 근데 근데 요즘은요 그런 것도 네. 모으다가 제대로 모으잖아요. 네.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런 대박이 좀 많은 사회가 되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예, 어쨌든 온라인 공간이라는 게 생겼고 그게 놀이터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또 뭐 이런저런 실험이 나와가지고 뭐 그게 뭐 꼭 사업이 돼야 된다는 게 그렇죠. 아니라 어떤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막 비아냥거리고 뭐 이렇게 의미 없이 에너지를 소진하다가 끝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걱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네. 특별히 이게 무슨 사회적인 사회악이 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제 이거는 문화적인 변동을 보여주는 거죠. 예. 한국에서 이제 과거에는 그 옆집에 숟가락 몇 개고 그죠 시시콜콜한 거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문화에서 사실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사회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일 수 있죠. 지금 젊은이들은 과거에 이제 제가 처음에 미국인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그런 문제잖아요. 미국인들은 사실 그런 걸 물어보는 걸 되게 싫어하고, 그렇죠. 가족 관계 물어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결혼했어요? 이 질문 자체가 물어보면 안 되죠. 금기시되는. 네, 같이 설령 이제 파트너가 있더라도 결혼해서 물어보지 않는 건데 그렇게 제가 배웠어요. 처음에 영어 회화를 배울 때 미국 사람들 만나면 에티켓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네. 우리 사회가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제 굉장히 빨리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 좀 어떤 그런 끈끈한 연대나 뭐 공동체 의식 같은 게 좀 지탱하던 것도 있었는데요. 요즘 뭐 고독사 이런 것도 20년 전에는 생각하기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어떻게 잘 되겠죠. 그래도 사람 사는 사회니까. 개인주의화 추세라고 하는 거는 뭐 불가피한 거고 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화가 이미 많이 진행이 그렇죠. 됐는데 네. 이상하게 그 혈연, 지연, 학연 등등의 좀 기형적으로 이지러진 공동체가 권력 질서 안에서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그렇죠. 이게 부조화예요, 사실. 그렇죠. 제도가 지금 따라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이죠. 사회는 지금 다 바뀌었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개인주의화를 넘어가지고 원자화된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자기들만의 네트워크가 있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더 어떤 공고하게 그거를 네트워크를 이용해 먹고 그렇습니다. 빨리 그걸 깨부셔야죠. 네. 네트워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 네트워크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저는 허락이 돼야 한다 보고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위 이제 한국을 건설하셨던 그런 기득권들이 계속 이제 그거를 혈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학연을 통해서 재생산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들이 하신 일들은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이제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만큼 또 사회 가치관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맞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또 결국 그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정치가 또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이게 안 되겠죠. 뭐 얘기가 좀 너무 그쪽으로 가버렸는데 오늘 주제와는 조금 무관한데 저는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고 싶어요. 이게 개인주의가 개인의 관점에서 본 개인주의와 사회의 관점에서 본 개인주의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개인의 말씀입니까? 관점에서 본 개인주의는 그냥 나의 자유. 그렇죠. 그걸 강조한다면 사회의 관점에서 본 개인주의는 타인의 자유. 타인의 자유와 타인의 개별성과 타인의 개성을 존중한다는 것이 바탕에 깔린 개인주의고 개인의 관점, 나의 관점에서 본 개인주의는 그냥 나는 싫어, 나는 좋아 이것만 생각하는 타인의 어떤 자유나 타인의 개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여치 않는 바로 이 대목에서 TMI라고 하는 단어로 상징되는 이것은 타인의 자유와 타인의 개성까지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 이런 게 좀 바탕에 있는 개념 같아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그러한 사회에 대한 열망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너무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어떤 너무 개인주의 강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그런 사회 관계에 대한 열망이라 봐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시콜콜 뭘 물어보는 방식이 상당히 그 매너 없게 물어보는 방식들이 여태까지 많았는데 뭐 TMI 이 놀이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거를 소비하는 방식 보면은 뭐 그렇게 막 폄하하면서 노는 건 아니니까요. 누군 주량이 얼마고 주량이 얼마라는 게 뭐 나쁘다 좋다 아니라 신발 사이즈 얼마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로 봐서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타인의 그 어떤 걸 존중하는 그런 개인주의 좀 공동체 안에서 개인주의라는 게 저는 뭐 그냥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매너 있는 개인주의라는 생각인데 뭐 약간 어떤 면에서 좀 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변화들은 긍정적이라 봐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게 이제 한국이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고 민주화라는 어떤 그런 과정이 이제 문화적으로 반영됐을 때 결국 상대방의 어떤 그런 인격이나 이런 걸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태도들을 이제 개인들이 장착을 해야지만 이제 공동체라는 것도 새롭게 이제 구성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와중에 있는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걸 또 좀 얘기가 갑자기 막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거창해질지 모릅니다만은 50, 60대 이상의 이 9세대들의 관점에서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농촌 공동체로부터의 기억을 그렇죠.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이 상호 그 개성 존중, 다양성 이런 식으로 나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즘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은 또 가정에서도 이 둘씩 크는 것도 아니고 혼자 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만 아는 유아 독전적인 개인주의에도 빠질 수도 있거든요. 바로 그 둘을 결합할 수 있는 즉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남도 존중해줘야 된다. 남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나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너 별로 궁금하지 않아라고 하면 동시에 남의 그것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하는 그게 다 민주시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거기에 우리 인터넷 문화가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 특이하게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그죠? 아, 이때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약간 너무 커져가지고 좀 수습을 하려는데 이런 문화비평 작업들이 조금 선을 넘으면은 그 실제로 거기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잘못 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TMI 문화라는 게 뭐 그렇게까지 막 어떤 진지한 건 아닌데 민주화 이런 것까지 이제 벽지를 보고 거기서 뭐 구름 같은 거 지나가는 거 보고 그게 뭐 강아지 모양이다 벽지 보고 저거 꽃 모양이다 막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바라기로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에 편리는 어떤 흔적의 증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뭐 그냥 요 정도까지고 이제 거창하게 더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게 소설가인 장강명 씨와 이 사회비평가 내지 사회평론가인 이태광 교수와 저의 차이점이기도 해요. 우리는 뭔가 의미 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소설에서 잔뜩 의미 부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시간 이태광 장강명의 이태광 수요살롱 시간에 TMI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수다를 좀 떨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재미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